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대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이비 교주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노린 조직적인 강도 행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도소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성 간 혼인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나오는 핵 무장 찬성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컷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국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을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가 도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many countries in Asia who have the potential to build nuclear weapons have chosen not to and have instead relied on the strength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we recognize fully. That is being challenged now. 이런 우려를 조장한 첫 번째 요인으로 북한의 이딴 군사 행동을 꼽았습니다. Everyone has seen and knows, which is the potential for another nuclear test in North Korea, nuclear threats, potential blackmail. That is potentially destabilizing.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할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로 방어해 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당국자 역시 이런 여론을 살피고 있음을 밝힌 겁니다. 캠벨 조정관은 최근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도 각국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미국의 큰 도전이 될 거라면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며 재래식 군사 조치는 물론 공개적 원칙 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got to make clear to Japan, to South Korea, to other countries that our nuclear deterrent remains robust and that we remain deeply committed. 한편 미국 하원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투입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가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등이 미국 측과 협상 중인데 기대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조정하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에선 진전이 있다고만 할 뿐 아직 속 시원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단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IRA 시행 규정에 우리가 기대하는 전기차 보조금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유럽연합 등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한 차별 문제를 미국 정부에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IRA 조항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Europeans are hoping they can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make fairly substantial changes to the criteria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before they decide how to proceed on their own internal policies. I don't really expect the United States to make big changes to these criteria.
당장 현대차가 미국 내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건 문제지만 다만 장기적으론 한국 기업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만든 우리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해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합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배터리 시장 1위 중국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20명의 부인을 거느린 사이비 교주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세워 신으로 군림하며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6살 세뮤얼 베이트맨이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트맨은 본인을 예언자라 칭하면서 교주 노릇을 하며 미성년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부 남성 추종자들은 베이트맨에게 부인이나 딸을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트맨의 범행은 지난 8월 그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최소 20명의 부인을 거느리던 베이트맨은 지난 2019년부터 애리조나와 유타주 경계 지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사람들을 노린 강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걸어 나오는 남성을 따라가는 강도범. 피해 남성은 담을 넘어 도망가려 했지만 총을 꺼내든 강도에게 결국 $10,000의 현금을 강탈당했습니다. 범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도주했는데 피해 남성이 은행에 들어간 뒤 나오기 20분 전부터 미리 차를 대놓고 피해자가 현금을 들고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현금을 인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노리는 이른바 뱅크 저깅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집니다. 주로 쇼핑객들이 많은 번화가 은행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최소 2명 이상이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고 나오면 조용히 뒤를 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You usually have somebody driving a vehicle. Oftentimes you have somebody that's actually inside the bank posing as a customer themselves, and they're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So they're keeping close eyes on their victims. 특히 쇼핑이 늘어나는 연말 연휴 기간 이 같은 강도 행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버뱅크 지역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노린 3인조 연쇄 강도 용의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상 주위를 살필 것과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인근 경찰서나 사람들이 많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가급적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한 뒤에는 가급적 가방 안에 넣거나 손에 쥐지 말고 몸 안에 숨긴 뒤에 은행을 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도소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는데 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전체 교도소의 3분의 1가량이 폐쇄됐거나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정시설 유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 교정당국은 어제 컨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 2곳도 추가적으로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남은 교도소는 34곳입니다. 교정당국은 앞으로 교정시설을 더 늘리지 않고 재소자들을 선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도소가 줄면서 범인들이 더 쉽게 풀려나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며 교도소 축소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LA시에 사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례가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LA시 의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세입자 보호 조례 마감 기한을 2달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세입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렌트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 보호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파니 카반 시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할 때 업무상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나 주 법원 판사 등에게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근로계약상 사전 통보나 협의,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옹호 법률가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불안정한 직원들에게 고용 안정을 가져다주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주며 변덕스러운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앞서 패스트푸드 업종 직원들에게 이번 법안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고용보호법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종 직원들은 비노조 민간 부문에서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고용 안정을 보호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는 이 같은 조처가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재량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난 2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직원들의 보호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의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 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보호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을 낸 카반 의원과 뉴욕시 의회 다수당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동성 간 혼인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혼이 합법화됐지만 아직도 여러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발효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혼이 금지된 주에 사는 사람들이 동성혼이 합법화된 지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오면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전국에 있는 56만 8천 명의 동성혼 부부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 사우디는 대대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하며 특별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태운 차량이 사우디 왕실 기마 근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의장대 사열이 이어지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시 주석은 밝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합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와 사우디의 비전 2030이 조화를 이루어 양국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우디 국영통신이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그린 수소와 정보통신, 교통 등 34개 분야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영통신은 이에 앞서 1,1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약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사우디는 어제 시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나타나자 전투기로 호위하는 등 특별한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사우디 언론 기구를 통해 아랍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시 주석은 오늘은 처음으로 열리는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 협력회의 컨퍼런스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당시와 비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했고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송명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웅 시상식 행사에서 지난 10월 초 크림대교 폭발 사건과 세 차례 원전 공격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Да, мы делаем это. Но кто начал? Кто ударил по мосту, по Крымскому?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공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기반시설 공습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가한 대규모 공습이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원전에 세 차례 공격을 가했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트르크 스트림 가스관 공격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8번째 대규모 공습을 가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습니다. 유럽연합의회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공군 비행장 2곳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쿠르스크 지역 비행장에 대한 드론 공격 역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며 핵 위협에 나서는 등 전쟁 격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고지를 밟고 돌아온 한국 대표팀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격려했고 주장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더 빛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자체였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청와대 영빈관 격려 만찬에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팀이나 다름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던 벤투 감독은 선수단과 코치진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país que me acolheu a mim como à minha equipa técnica de uma forma extraordinária e a eles o meu muito obrigado também. 마스크 투혼을 불태웠던 주장 손흥민 선수도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이 국가 행사장으로 활용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축구 대표팀을 최대한 예우하는 차원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스타에 뽑혔습니다. 한국갤럽이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흥민의 득표율은 86.2%로 김연아가 지난 2009년 기록한 82.8%를 13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외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량을 펼친 이강인이 5.1%로 4위, 든든한 수비의 핵 김민재는 4.8%로 5위에 자리했습니다. 내일부터 8강전이 시작되는데요. 오전 7시 한국에 승리한 브라질과 일본을 누르고 올라온 크로아티아의 8강 경기가 진행되고 오전 11시에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와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8강에서 격돌합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소식이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